존경하는 한병도 예결위원장님 모시고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대구 경북의 희망, 대구 경북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입니다. 그 행안부 차관님,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은희 의원님 질의 과정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소비 쿠폰과 관련돼서 지방 정부의 의사 확인해 보셨나요? 예. 그 확인한 것이 있다면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정부에 특히 지방 재정 여력이 약해서 이게 과연 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특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지방 여력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지방의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산불이 발생하고 나서 1차 추경 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나갔는데요. 당시 국비가 70%였고 지방비가 30% 매칭으로 지역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영덕군의 경우는 지방비가 없어서 국비만 1차로 지급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 재정이 어려운 곳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에 동참을 하기를 꺼려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사업은 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거니까 지방정부의 의사를 한 번 더 타진해보고 그 결과를 저희 예결위에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기재부 2차관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4차례 회의를 했을 네. 때 당연히 이 사업의 취지는 공감을 했고, 다만 국비 열악한 네. 재정 여건을 해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부담을 특별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는 국비 부담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243개 자치단체의 순세계 잉여금, 통합안정 그 재정기금, 그리고 뭐 지방채 발행 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환경부 차관님. 예, 차관입니다. 제가 어제 존경하는 유영아 의원님의 질의와 답변 중에 좀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본 의원은 홍준표 전 시장이 과거 행정을 뒤엎고 그 추진해온 맑은물 하위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해온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안동댐 활용 방안은요, 기존의 해평취수장 활용 방안에 비해서 비용이 일단 1조 원이 넘게 추가가 됩니다. 거기다가 관로의 길이가 45km면 해결될 문제를 110km로 연장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 가뜩이나 안동댐의 수질 문제도 지역에서 꾸준하게 거론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 돈도 1조가 훨씬 더 추가돼서 들고 길이도 110km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 사업이냐, 그러지 말고 그전에 구미시하고 협약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논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지역에서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동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환경단체 등하고 간담회하고 설명회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역 뉴스를 들어보면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예, 반응이 어떻든가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안동댐 활용 방안은 낙동강 유역위에 지금 상정되어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안에 대해서도 지자체라든지 지역 주민, 시민사회 간에 이해관계자 간에 이견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예. 이거 반대 의견 많은 거 이거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공식적인 입장을 좀 다시 한번 밝혀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어디 사실 말씀드린 취지는 지자체한테 이런 물 문제를 맡겨두지 않고 중앙정부도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동댐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기존에 또 논의됐던 구미 쪽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방안들이 다 같이 제시되고 있고 또 각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서 내놓은 지금 해평 취수원에서 일선교 위치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문제도 한번 포함해서 이게 실제로 해평에서 일선교까지가 12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오랜 수건입니다. 맑은 물을 먹겠다는 수건. 이 수건이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다. 그러니 이재명 정부에서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각오로 환경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대안을 다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의는요. 우리 송미령 장관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의원님. 예,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책 펼치더라도 제대로 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애당초의 예산 집행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살리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기존의 관행대로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한다면 저는 이건 현장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정부 정책의 효능감이 매우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농식품부가 진행해온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잠깐 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림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예.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발행하는 사업, 예. 이거 전면적으로 예산 집행 방식 바꿔달라는 요구입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네. 예.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6개의 대형 마트 지원액이 699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73%가 쓰였고요. 전통시장에 지원한 규모는 250억 원인데요. 이게 한 2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은 유통업체 6군데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이게 과연 이렇게 집행되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대형 마트에서 농림부는 예산을 줍니다. 주고 그 마트는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그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일정하게 할인을 예.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 마트에서 마치 소비자들한테 선심 쓰듯이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거고 이 마트는 회원들을 가입시키고 회원들을 통해서 회원 가입하면은 할인이 됩니다라는 방식으로 이 예산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에 어디에도 국가는 없습니다. 네. 마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마트가 물가가 올라가니 소비자들한테 선심 쓰듯이 이 고통에 동참한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업은 정확하게 말하면 농림부의 예산 사업이고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6개의 대형마트의 작년에 회원 수가요, 약 5,200만 명이 늘었어요. 누계 네, 회원 수가 네. 5,200만 명이나 늘었어요. 예. 제가 대형마트 경우에는 이것처럼 구매할 때 자동 할인이 되는 방식이고요. 전통시장의 경우는 농알 상품권을 어플로 다운받아서 맞습니다. 제로페이로 결제해서 할인받거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예.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네. 보니까 혹시 이거 비폴페이라는 앱 예. 사용해 보셨습니까? 예, 저도 사용했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국무위원들 중에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중에 비플페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농산물 할인권을 다운받아서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때는 농해수위 위원들도 예산은 주지만 이 예산을 국민들이 직접 소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아마 알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이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살펴봤는데요. 이 사업이 당초 예산이 1,08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추경 때 1,200억 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예산은 2,280억 원입니다. 예.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지난번과 다를 바 없이 대형마트가 이 예산의 50%를 가져갔고요. 중소유통이 28%, 전통시장이 23%로 중대형 마트가 77%의 예산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알 상품권을 발행해서 온라인 매장이나 전통시장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저겁니다. 저 비플페이라는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상품권을 구매하려고 들어가니까 지금 상품권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예. 지역의 경우 경북의 경우는 고령군만 상품권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이 얼마냐 하면요. 500억이에요. 5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쓰는데 전통시장이나 온라인마켓에서 이 예산을 쓰는 방식이 저런 복잡한 방식으로 해야만이 예산이 집행된다면 이거는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500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고 500억인데 네. 이 예산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만 써야 되고 발 빠른 사람만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식이라면 저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집행 방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꼭 아침에 접수해서 예. 이거 써야 된다. 예. 그리고 미리 결제하는 카드도 다 등록해 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카드 구입 그 상품권 구입 못 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바꿔 주셔야 합니다. 예, 의원님 저 말씀 주신 대로 저도 들어가서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되죠? 빛의 속도로.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건 뭐냐면요, 의원님, 하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먼저 좀 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좀 해놓긴 했습니다. 좀 더 보완을 잠깐만요.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혹은 그 고령자들이 이런 그 온라인에 노출되는 정도가 그게 고르지 않으니까 그런 네. 대안을 마련하시는데 네.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요. 제가 보니까 일단 전통시장 내에 그 사용된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예. AT에서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들, 그러니까 고령층의 농알 상품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65세 이상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기간 따로 두겠다. 네. 이것도 안 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상품권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정보 소외계층이나 고령층이 이 상품권에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처럼 이 상품권이 실제로 집행된 지역이 어딘가를 보면 수도권이 대부분입니다. 연령층도 적습니다. 네. 이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예산의 집행 방식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네.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누구나 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집행 방식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한번 예,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하겠고요, 의원님. 또 네. 하나는 의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중소유통 경로가 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같은 경우에는 58% 정도가 중소유통 경로로 제가요 바뀌었습니다. 지역에 예. 친환경 매장하고 로컬푸드 예. 매장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작년 1월 말에 신청받은 뒤로 1차 추경 이후에 재신청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 작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 사업이 지난 추경 때 이 많은 예산들이 추가로 배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 친환경 매장이 없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더 이거는 정보 적극적으로 자체가 하겠습니다.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 사업의 집행 방식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이 예산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방식 바꿔달라는 얘기를 예.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리고 기재부 차관님, 네. 제가 작년에 예결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방채 인수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게 그러니까 배정되지 않은 게 23년, 24년도에 전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아까 존경하는 허성무 의원님 질의 중에는 25조가량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교부금이 25조가량 내려가지 않았고 그래서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인수하는 비용이 그 공자기금 예산이 작년 예산 올라올 때 대폭 삭감됐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전년 대비 2,500억 약 99% 삭감이 됐는데요. 예. 이게 이번에 1조 2,100억 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되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이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한 지역을 보면 수도권 혹은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입니다. 아, 영덕군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이 공자기금에 싼 이자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띄워주신 화면이 만약에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은 네.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채 인수 규모를 보면요, 전체 인수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집행하는 방식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명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쓰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똑같은 꼭지로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쓰는 집행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